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보낸 채팅 한번 확인하셨죠? 네. 구글 폼입니다. 구글 폼. 중간에 나오는 구글 폼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학생부터, 제일 첫 시간이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1번 학생부터 마이크 한 번씩 켜시고, 네, 성함과 학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다 끝났죠? 101번 없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네. 101번 혹시 있으시면, 예, 100번까지입니다, 교수님.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101번 있으시면 출석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오늘 하여튼 뭐, 예, 처음 모두 뵙는데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 이 중에 지금 뭔가 코로나에 걸려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1학년 강의실에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보니까 지금 우리 치학 도서관에 계시기도 한 것 같네요. 네, 원래 거기서는 떠들면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치학 도서관은, 예, 뭐,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에 이렇게 이제 24시간 개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거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 수업은 아마 뭐 오전에 우리 이승표 교수님 치아 수업 잘 들으셨죠, 그죠? 치아 수업 잘 들으셨고, 그다음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진도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예, 오늘 플리트 러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강의는 7시까지지만, 예, 6시까지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신영 학생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하 좌측 중절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학 좌측 중절치가 없는 상황이다. 야, 벌써, 예,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혹시 다른 퍼스펙티브를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혹시 없나요? 네. 가산점 드립니다. 가산점.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싸드리고, 네. 더 대답을 잘하면, 예, 저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대답을 잘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커피 쿠폰까지만 싸드리는 걸로 할 겁니다. 이 사진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사진이 좀 안 좋은데, 사진을 보고 지금 강신혜 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악 좌측 중절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말고는 다른 거를 잡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상하학이랑 하하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 그거는 이 사진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뭐 일단 교합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영석 학생, 네. 저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네, 혼내기 힘든, 네. 그런 학생이죠. 네,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은 저희가 볼 때, 풀 클로징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 클로징은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 앞쪽에 보면은 위쪽이 하고 아래쪽이 하고 약간 틈이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사진상으로. 근데 뭐 투 디멘션이기 때문에 저희 잘 알 수가 없죠. 혹시 여기서 중요한 걸 맞춘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음, 상업 좌측 측절치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10번 김민준 학생이죠. 그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시끄럽지만 않으면 켜놓고 계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상악 좌측? 예, 상업 좌측 측절치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예. 예, 커피 쿠폰 당첨.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집어냈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상악 좌측 뭐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절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절치가 없다. 특절치가 없는 건 확실할까 근데? 뭐 중절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인데 형태학을 이제 공부하면은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이런 수업을 안 했었는데요. 이런 수업을 안 했었는데 이런 수업을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재수강하시는 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면 좀 약간 황당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잠깐 이게 혹시 이거 커서는 보이세요? 커서? 커서 잘 안 보이죠? 혹시 보이면 견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상악 좌측 견치, 우측 견치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견치하고 우측 견치하고 좌측 견치 사이에 치아가 총 몇 개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양쪽 견치 사이에 원래 사전치가 있어야 되죠. 전치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지금 현재는 2개만 있고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빠져 있죠. 그죠? 미싱 혹은 발치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번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악 중절치 하나 혹은 상악 측절치 하나가 혹은 2개가 다 원래 없었을 수 있는 거죠. 빠진 게 아닐 수도 있지. 원래부터 저랬을 수도 있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뭐 여하간 중간에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미싱 됐을 것 같고 하나는 원래부터 없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대충 캐칭하실 수 있으면은 형태학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남아있는 상악 측절치는 분명히 우측 측절치죠. 12번이죠. 12번. 근데 상악 중절치는 11번인지 아닌지는 조금 애매해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상악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절치의 근심 우각하고 원심 우각하고의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상악 좌측 중절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죠? 지금 그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원심 우각이 더 둔각이고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 그런 듯한 임프레션이 있어서 저 치아가 뭔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잘 보시면 아까 그 우리 조영석 학생이 교합이 약간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아래편에 있는 상악 말고 하악 좌측 측절치가 약간 위로 솟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위로 솟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위로 좀 솟았다면 사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치아하고의 높이를 알 수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입을 약간 열어봤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약간 튀어나왔다면 위에 있는 치아가 발치된 지 혹은 없은 지가 오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치아가 위에 닿는 게 없으면 자꾸 더 올라와요. 보통 자꾸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커서가 보이면 좋은데 커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해줘야 될 건 뭘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네 여기 뭘 하나 끼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라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다면 끼워 넣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끼워 넣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단 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죠, 그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 브릿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었는데 정답은 아니고 틀렸어요. 네, 그 브릿지죠. 이거는 최종 지금 치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그 사진의 그림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 위에 약간 핑크색 보이세요? 치아 모양 위에 살짝 보이는 핑크색 화질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전혀 안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입니다. 네, 보이죠, 그죠? 저 뭐예요, 핑크색? 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크릴릭 레진으로 만든 거예요. 보통 플리퍼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 네, 없으면 뭐 없다고 치고 계신다면은 알 수도 있는데, 템포러리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한 보철적인 명칭은 프로비저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임시치, 가치는 가짜이라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고, 환자가 저렇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치료를 해줄 수 있나요? 하루 만에? 네, 있습니다. 요즘 있는데, 요즘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하루 만에 치료를 못 하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임시로 뭘 넣어줘야 됩니다. 임시로 뭘 넣어주지 않으면, 일단 앞니가 없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뭐 이렇게 요즘 코로나라서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앞니 없이 다니기는 조금 힘들죠, 그죠? 그럼 저기에다가 저런 식으로 임시 플리퍼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템포러리 덴처죠. 템포러리 덴처. 임시 의치의 의자는 뭐 가짜랑 똑같은 건데 가짜 이를 끼워 넣어주는 겁니다. 아마 저 뒤에는 클래스프라고 불리는 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으면서 이게 뺐다 꼈다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베이스를 지니고 있고 그 위에 가짜 이를 달고 있는 거를 저렇게 사이에다가 넣어주고 실제 일을 할 때까지 잠깐 끼고 있는 거죠. 임시 의치입니다. 임시 의치, 임시 틀니 형태의 임시 의치를 지금 넣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형탁이고 그 치아 보철학이 아니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뭔가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3번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홀수로 한번 물어보죠. 네, 짝수 본 학생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시킬 테니까 일단 홀수 본 학생이 3번에 한번 보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없어요? 없으면 네, 실망인데.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뭐 알 수 없죠. 네. 모르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 한 말씀 해보시고 싶은 분? 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분이 임시 치아를 넣을 때 몇 번을 넣은 거죠? 2번을 넣은 겁니다. 2번을. 그죠? 제가 말하는 2번은 뭐죠? 측절치지, 측절치. 지금 플라스틱 위에 있는 치아가 측절치 사이즈예요. 그죠? 왜 측절치를 넣었어요? 측절치를 넣은 이유는 저 공간이 측절치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추측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왜 이 사람 지금 이게 만약에 최종 보철물이면 최종 보철물로 최종으로 나왔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중절치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 그죠? 중절치가 글자 그대로 하나면은 이가 가운데 있는 이가 하나면 이게 보기가 좋겠어요?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최종 수복물로 해줬다고 하면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그렇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임시로 해드린 거다. 잠깐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치료는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할 때는 저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위에 이렇게 넣은 이 치아는 이건 기성제품입니다. 기성제품.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기성제품의 사이즈를 대충 맞춰보니까 저기에 맞는 게 측절치 사이즈였던 거였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빠졌더니 혹은 컨제니탈 미싱인 치아가
중절치인지 측절치인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잘 생기는 거에서 어디서 생긴다? 혹시 이것도 아시는 분은 커피 쿠폰입니다. 앞니가 저렇게 없어지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거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싱싱이 그런 거 타고 싱싱이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두 번 구르면 저렇게 빼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많은데 저거는 그래서 더 생겼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많이 생기는 그럼 힌트를 하나 드리죠. 예. 우리 치과 영역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기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정답을 누군가 얘기하셔야 되는데. 교수님, 상하 측절치에서 주로 발생하는 쐐기 모양 측절치 같습니다. 예,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쐐기 모양의 측절치가 그 이제 페글라테랄리스 얘기하시는 건데 그걸로 이가 빠지진 않죠. 저건 컨제니탈 미싱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좋은 멋진 도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구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권준호 학생. 구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텀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거의 맞췄어요. 예, 제가 다 적어놨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맞춘 학생은 10번이었죠. 10번. 예, 두 번째 맞춘 학생은 6번. 구순에 문제가 있다. 매우 좋은 말을 했는데 저런 경우가 컨제니탈하게 구순 구개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셨다기보다는 구개에 문제가 있을 때 구순 구개열이 뭔지 아시죠? 클레프트 립 앤 팔레이트라고 해서 속칭 여러분들처럼 아직 치과사가 아니신 분들을 말하는 텀이 레이 펄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는 단어죠, 그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용어로는 언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배우 중에도 뭐 몇 명 있죠, 그죠? 유명한 배우 중에도 글래디에이터에 나왔었던 그 왕으로 나왔었던 그분,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술한 자국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클레프트 립 앤 팔레이트랑 연관돼 가지고 2번이나 1번이 같이 미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번이 잘 미싱되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고민해야 될 가장 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넣어줄 때. 치아 두 개를 넣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좋은 그게 어려울 대답입니다. 것 같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치아 두 개를 넣어줄 때, 그러니까 치아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넣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교정을 7번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교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교정 말고는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준재가 얘기하고 싶은지 켜놨네, 마이크를. 자, 원칙적으로는 교정을 하면 좋습니다. 교정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교정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일 고려해야 되는 거, 제가 사실 원했던 정답은 뭐냐면 이런 환자의 경우에 오랫동안 측절치 자리가 저렇게 비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미드라인이 안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다 측절치를 이렇게 대충 넣었지만 이분의 지금 중절치가 위에 있는 지금 입술하고 코가 안 보여서 그런데 코하고 입술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시는 이 치아는 대략 봤을 때 11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11번의 위치가 지금 거의 21번의 절반 이상으로 넘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해서 그 위치까지 원래대로 백시키지 않으면은 정중선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사실 논문에 있는 건데 뭐 저기 좀 못 사는 나라 논문이에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사람. 의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 얘기해 보세요. 치아를 갈아서 끼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치아를 갈아서 끼워서 이런 치료를 보철 치료라고 그러죠. 근데 보철 치료를 할 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좀 더 스페시픽한 질문. 치아를 몇 개 갈았죠? 삭제한 치아는 몇 번과 몇 번인가? 11, 12번인 것 같습니다. 11, 12번. 예, 아니에요. 11번은 분명히 갈았어요. 12번은 여기 있는데 커서 보이나요? 이건 자연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약간 이제 좀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사진이 썩 잘 나온 게 아니지만 자연치하고 그 프랩에서 만든 치아는 아주 잘 만들지 않으면 구분이 좀 가능하거든요. 구분이 좀 가능한데 여기 있는 12번은 손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뒤쪽으로 예, 이거는 다른 케이스라서 여기서 보면 사실 23번을 건드린 거예요. 23번을. 23번을 건드리고 왜 23번을 건드렸을까요? 이런 문제를 할 때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아주 원론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러죠. 컴프로마이즈.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심리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선택적으로 23번을 삭제해서 22번처럼 보이게 그냥 캐모플레지 전략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얘는 13번이죠. 혹시 커서 보이세요? 13번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게 14번인데 13번하고 14번은 소구치죠. 소구치니까 바이커스피드라서 커스프가 두 개가 있는 애인데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보컬 사이드를 레이비알 쪽으로 돌려서 정면으로 보면 보컬 커스프만 보이기 때문에 거의 견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이걸 견치처럼 약간 보이게 하면서 얘 세 개를 이제 그러니까 11번, 23번을 삭제하고 거기다가 처음에 누군가 브릿지라고 말씀해 주셨죠. 브릿지로 치료를 한 최종 결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2번은 레터럴은 센트럴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쪽 레터럴은 좀 크죠. 사실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치료된 게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 대칭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견치는 측절치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절치 사이즈만큼 줄여주려면 삭제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치아 손상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을 타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앞에 있는 사전치만 굉장히 이쁘게 더 만들려고 했었다면 여기 있는 2번도 깎아가지고 이거하고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를 갈아야 되는 문제는 있겠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파노라마 맞습니다. 이 파노라마를 보시고 이 파노라마의 앞쪽 부분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매복한 것 같습니다. 오, 네, 안태규 학생. 뭐가 매복돼 있죠? 몇 번이 매복돼 있는 것까지 맞추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 13, 매복? 23? 오, 정답입니다. 네, 44번 학생.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번호가 44번이었는데 하여튼 13, 23이 매복을 한 거죠. 보이세요? 파노라마 위에 보면 약간 뾰족한 모양의 창처럼 생긴 애가 두 개가 위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13, 23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잘 조합해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일단
중절치가 있고 그다음 측절치가 있고 그다음 나와야 될 게 견치인데 이게 견치가 아니고 모양을 잘 보면 커스프가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3번이 안 나온 자리로 약간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움직였죠. 그런데 위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는 좀 표시가 제법 이제 약간 나는데요. 표시가 나는데 이쪽 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견치인지 소구치인지 사이드로 정확히 보지 않으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인트라오랄 포토에서 보실 때 12번 옆에 달려 있는 거는 뭘까요? 12번 옆에 달려 있는 얘는 유견치 같습니다. 오, 조영석 학생 훌륭해, 훌륭해. 예. 숫자로 한번 말해 보세요. 숫자는 뭘까요? 53번 오, 치아. 정답. 맞습니다. 예. 예. 영석이는 커피를 안 줄 수가 없겠네. 네. 53번입니다. 53번. 53번이 남아 있는 거죠. 유치 잔존이라고 하는데 왜 남아 있겠어요? 원래는 위에 있는 13번, 23번이 나오면서 유치 루트를 녹이어 가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얘가 흔들흔들해서 빠져야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애가 없으니까 계속 잘 살아 있는 거지 그냥. 오른쪽은 어쩌다 빠졌나 봐요. 왼쪽은 어쩌다 빠졌나 봐요. 근데 오른쪽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견치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는 앞에 있는 두 중절치의 얘들은 영구치인데 사이즈만 봐도 영구치지. 일단 사이즈만 봐도 8.5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것처럼 꽤 크기 때문에 U 중절치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나왔고 엉뚱하게 루트가 녹아버렸죠. 리조옵션이라고 그러는데 리조옵션이 됐으니까 이 치아는 아마도 저기에서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검사를 해본다면 흔들흔들했을 가능성이 커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건데 쟤는 뿌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좀 약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빼봤더니 루트가 다 녹아 있는 거죠. 루트가 다 녹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칠판을 쓸 수 없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좀 귀찮아서 그냥 말로 하고 지금 알 필요는 없어서 일종의 교정 치료입니다. forced erup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제로 맹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두 개를 발치하고 나서 위에 있는 3번이 들어있는데 그걸 써야 되잖아요. 지금 자연치 살려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 좋지만 임플란트보다 자연치가 뭐 1000배, 10,000배 좋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를 살려야 되고 저 속에 매복해 있었던 견치들을 저기 보이는 뭐 파워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라스틱 같은 거 써가지고 위에 이제 버튼이죠. 버튼을 달고 어떤 장치, 교정 장치들을 써가지고 밑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겁니다. 끄집어 올릴 동안에 앞쪽은 저런 식으로 비니어 얇게 만들어가지고 프로비저널을 달아줘야 되겠죠. 프로비저널이 뭐예요? 템포러리하게 심미적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달아주는 거지. 하지만 B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위에 이제 잇몸이 이렇게 돼 있었던 모습 같은 것들이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클린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저걸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잇몸이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편이에요. 나중에 그건 자세히 다시 교정 시간에 배우시도록 하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끄집어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 정도까지 나왔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은 뭐야? 자, 이거는 이제 3번을 1번으로 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어떤 보철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제 3번은 강의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3번하고 1번은 상당히 다르게 생겼어요. 상당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3번을 1번처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프레퍼레이션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프레퍼레이션은 영어로 준비라는 뜻인데 저희 치과에서는 치아 삭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크라운이나 보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벌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을 프레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지금 임시 치아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임시 치아는 보통은
여러분들 재래학 교실에서 배우겠지만 PMMA 계열이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만들어서 단점이 뭐냐면 약하고 오래 쓰면 누렇게 변합니다. 누렇게 변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체해서 넣는 건 뭐예요? 앞니에다가 되게 도자기죠, 도자기. 그래서 포셀린이라고 부르는데 도자기는 저렇게 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변색이 잘 되지 않지만 플라스틱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는 것들을 색소를 업소션해서 저런 식으로 누렇게 변해서 이제 오래 다니면 새로 좀 갈아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러분들 중절치 강의에서 보면은 중절치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아주 정면 위에서 보면은 바로 직전 위에서 보면 거의 동그랗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견치는 거의 그러니까 버코링구알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미조디스탈보다.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프랩 라인이 보이는데 프랩을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치아처럼 만들 수 있냐? 이 정도면은 그 A번처럼 이렇게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넣으면 상당히 잘 만든 건데 이 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뒤에 하게 되면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그림에서 또 나오는데 여기 지금 D번에서 보면 이 11번 위에 이렇게 잇몸에 있는 진지발 라인이 좀 빨간색 보이세요? 이거는 약간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이거는 사실은 심미를 위해서 모양을 약간 포기한 건데 이렇게 아웃벌지가 돼 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이멀전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로 쓰는데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해주면 뭐 잘했죠, 그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환자라면 어느 정도 뭐 만족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잘 보면은 약간 마멜론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사실 이 마멜론은 금방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 환자한테만 넣어주는 거지 나이 많은 환자한테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이렇게 하실 때 이를 만들어서 조각해서 주실 때 이의 모양을 나이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되게 나이에 맞게 해주면 어떻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다들 젊어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치아를 넣어주면 되게 싫어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어피어런스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젊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클리니컬 사이언스의 굉장히 큰 애로점이긴 한데 그런 걸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레비알 그루브 같은 것도 잘 살려놨죠. 이런 것들은 기공사 선생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건데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3D 컨투어에 대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야 좋은 보철물, 예쁜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공사한테 기공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덴탈 테크니션이라고 그러죠. 뭐 춤 잘 추는 테크니션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잘해갖고 갖고 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있어야 돼서 대부분 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 그 진지발 서커스 쪽이 너무 심하게 아웃벌지가 돼 있으면 좀 줄여라라든지 좀 더 부풀려라 해서 좀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치아 형태학에서 배우는 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화로 얘기하면서 거기 있잖아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근심 첨각 쪽을 좀 고쳐주세요라든지 뭐 보통은 이제 그 기공 시트 랩지가 있는데 랩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근데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맞출 때 여기 뭐 중간 부위를 약간 더 노랗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굉장히 치료 잘한 거고 일본에서 한 케이스인데 자 B번 사진을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중절치에 비해서 11번에 비해서 12번 치경 쪽이 너무 내려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훌륭해요, 훌륭해. 네, 훌륭합니다. 7번 김경진 학생. 네. 자,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잘 보셨는데요. 11번하고 12번도 그렇지만 22번하고 12번의 진지발 라인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진지발 라인의 높이를 보시면 12번이 훨씬 높죠, 그죠? 훨씬 높아서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치아의 심미라는 것이 치아의 모양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치아의 모양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서 치아가 가지고 있는 심미성을 화이트 에스테틱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방금 말하셨던 잇몸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핑크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여기에 더해서 잇몸 아래쪽에 뼈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옐로우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치아의 심미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핑크, 옐로우, 화이트 에스테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이거는 페그레텔리스는 아니고 보통 전치에 가끔씩 나타나는 텔론스 커스프라고 하는 일종의 저희 책에 지금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병리학 책에 아마 나올 겁니다. 뭐 독수리 밝았다라고 해서 텔론스 커스프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좋아요, 그죠? 왜 안 좋아요? 기형이라서 안 사이에 좋은.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아니, 음식물이 더 잘 끼어서 의식이 잘 일어날 것 같고 하악이랑 닿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합이 안 맞는다든지 더 마모가 잘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매우 훌륭했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 그냥 그럴 수 있고요.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대답은 매우 그런데 저게 있으면 이 치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마멜론도 남아있지만 이 치아가 이거에 비해서 왜 앞쪽에 이렇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래 그렇게 해놨다. 네, 두 번째 경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하악이 계속 쳐올려가지고 앞으로 네. 튀어나갔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퍼스펙티브인데 바로 그거예요. 저게 계속 닿아가지고 제가 밀려서 앞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언급이 안 된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는 저기 텔론스 커스프 쪽으로 들어와 있는 신경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저게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저기가 자꾸 갈리든지 혹은 깨져서 치수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근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구글 폼을 켜시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켜시면 아마 학번과 이름을 쓰시오. 보이시죠? 잘 안 보이면 마이크 끄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네, 그 학번과 이름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오각별 되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좌측 그림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골라서 여기서 마음에 든다라는 건 뭐냐? 이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치료를 한 환자를 저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다 고르셨어요? 네, 뭐 Q3까지 바로 갑시다. 우측 그림이죠, 우측 그림. 우측 그림은 보기가 5개입니다. A, B, C, D, E. A, B, C, D, E 5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네,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바이어스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치과 의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 지 이틀째밖에 안 된 사람들이라서 일반인으로 보고 지금 고르는 건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이거는 성적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성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제출 안 하면 불출석으로 출석 인정만 안 될 뿐이지 성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골라주세요. 네, 시간 1분 더 드릴게요. 뭐 아주 오래 고르시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거의 목적은 한눈에 고르셔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한눈에. 네, 시간 다 됐어요. 그럼 다 고르신 걸로 하고 3번까지 Q 3번까지 다 푼 걸로 하겠어요. 다음 바로 문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건 흑백인데 흑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컬러링을 해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컬러를 넣고 보면 그 컬러 때문에 약간 디스트랙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양만 보시고 골라보세요. Q 4번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그러니까 가장 이쁘다고 보이는 사진을 골라보십시오. 앞에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역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럼 Q5로 넘어갑니다. 네, 사실 밑에 있는 그 약자들이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건 일단 얘기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거 한번 기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TH-1.5가 예뻐 보인다. 뭐 그런 거든지 아니면 뭐 위에서부터 1, 2, 3, 4, 5로 하셔도 좋고 역시 1분 드릴게요. 다 되셨죠? 네, 좋아요. 그럼 Q6로 넘어갑니다. 네, Q6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사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역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로 쓰셔도 되고 좌측 상단이 1번이고 우측 하단이 5번이에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GH 그 코드로 쓰셔도 됩니다. 역시 1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요거 좀 많아요. 자, 이거는 좌표로 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예, 20개나 되기 때문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분들입니다. 네, 현재까지 5분이 마감해 주셨네요. 네, 지금 5시 5분인데 5시 10분에 계속할게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0분입니다. 다 들어오신 걸로 하고 아마 뭐 저희가 네. 그 중간중간에 저희 조교님께서 아마 체크를 해 주실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셨을 걸로 하고 혹시 예, 과학번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 본과학번으로 쓰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뭐 대답이 97명이니까 3명 안 했네요. 네, 3명 안 하셨는데 뭐 3명 하셔야 되면 꼭 빨리 하십시오. 네, 이건 출석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림에 잠깐 나와 있는데 Q8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Q8은 네,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위치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중이라고 그러죠. 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인중이 붙어 있는 그 어퍼립 부분에 있는 일라스틱 파이버가 자꾸 줄어들면서 입술이 자꾸 내려가죠. 그러면 상악 전치부를 많이 덮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도 처져서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뭐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은 아래쪽이가 훨씬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증명 현상인데요. 뭐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보일 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웃을 때 보면 확 웃어서 이렇게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잇몸이 그 뭐 개그맨 같으면 양세찬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옛날에 갈갈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상악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너무 많이 보이면 사실은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죠? 너무 많이 보이면 보기가 안 좋고 반대로 또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악치아가 많이 보여야지 이쁜데 보통 그거가 너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뭐 수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중 있는 부분을 조금 잘라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 사시게 되겠지만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영역의 부분을 계속해서 넓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심리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여러분들을 이제 사실 얘기할 때 치아 형태학에 그냥 이렇게 뭐 근관의 개수 이런 거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오늘 얘기했던 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올 거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나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일부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게 안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거지만 어떤 걸 하면 좋을 건지 그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해부학 교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단순히 뭐 커데바 시신이죠. 이런 거 해부해가지고 그런 거 연구할 것 같지만 요즘 그런 거 연구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죠. 먹고 살 수가 없다기보다는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이죠. 인기가 없는 주제이고
밝혀진 것들이 또 많기도 하고 이미 그래서 더 많이 밝혀야 될 것들 중에서 사실 저 심리 분야는 굉장히 뭐 유명한 분야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전치 중에서 특히 상학중절치 치아들 중에서 심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학중절치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루는 거라서 좀 심리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실제로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게 그 2000년대,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문들이 많이 있고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간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Q8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위치에 따른 잇몸이 보이는 정도, 그다음에 이가 보이는 정도에 따른 부분의 얘기고요. 그다음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설명드리려면 오늘 진짜 7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Q4만 설명을 잠깐 드리죠. 여러분들이 골든 프로포션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골든 프로포션. 골든 프로포션 뭐라고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없나요? 골든 프로포션은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황금 비율인 것 같은데 저 잘은 모르지만 1대 1.618 뭐 이래서 머리부터 배꼽까지랑 배꼽부터 발끝까지 비율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1대 1.618이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나오고 그리스 건축물 같은 데서 여기 건축학과 다니신 분 있으면 조용히 있었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런 빌리프가 어떤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빌리프라고도 볼 수 있고 미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악 중절치하고 측절치의 프로포션 두 개의 비율에서 중절치하고 측절치 사이의 위드스 폭경이죠. 폭경. 다른 말로 하면 미지오 디스탈 다이미터죠.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하면 미지오 디스탈 다이미터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어야 이쁘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책에는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걸 지금 조사해서 1대 1.618을 1.618 나누기 1로 하면 저기 나와 있는 67, 52, 62, 72, 57 중에서 어떤 숫자가 될 겁니다. 100분의 얼마라고 봤을 때 그 퍼센티지 그걸로 봤을 때 그게 실제로 제일 이쁘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에서 발생하는 오류, 바이어스는 뭘까요? 방금 제가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erceived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쳐다봤을 때 상악 중절치하고 측절치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Q4의 첫 번째 나와 있는 W67은 상악 측절치의 폭이 상악 중절치의 67%로 맞춰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그게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에 문제점이 뭔지 맞추는 사람 이것도 커피 쿠폰 나갑니다. 오늘 예, 조영석 학생 말씀해 네. 주세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옆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한데 치아가 입체적이니까 비율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 정답은 아닌데 거의 맞췄어요. 그 사람을 정면에서 보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앞으로 약간 직업을 갖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덴티스트가 되기 이전에도 환자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 보게 되면 습관상 그 사람의 일을 좀 먼저 보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정면을 바라보도록 자꾸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면이든 측면이든 이제 그 눈에 띄는 거지. 특히 눈에 거슬릴 때. 여러분들은 아까 저 그 뭐 모양을 보고 제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좀 숙련된 사람이면 찾아볼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첫 인상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보기 싫은 부분이 바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이제 따질 때 이게 저기 측면 뭐 정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측면 정면을 떠나서 정면이라 하더라도 그 덴탈 아치라는 것 자체가 커버처가 있기 때문에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건 2차원이라서 67%라고 하면 측절치의 경우는 실제 디멘션은 그보다 약간 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곡선의 약간의 뒤에 위치해 있고 약간 전후 관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원근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틸팅의 정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제 디멘션보다는 약간 적게 계산된 거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뭐 나머지는 너무 기니까 뭐 다음 기회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측절치 동영상 강의 녹화를 했을 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봤을 때 위에 그 고른 것 중에서 하나의 그 뭐랄까 플리징 스마일, 에스테틱 스마일을 고를 때 있어서 어떤 스마일을 골랐냐고 하는데 중절치하고 측절치의 인사이저 레벨 차이가 어떨 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플리징 스마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저 위에 있는 진지발 포션이 아주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게 보일 정도면 약간 거미 스마일이든지 뭐 아주 어리든지 아주 진짜 너무 크게 활짝 웃어서 파한대소라는 걸 했을 때나 보이고 되게 이렇게 웃을 때 저기까지 보이는 사람은 잘 없는데 저거는 당연히 이제 그 옆에 게이지를 끼고 저렇게 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사이저 팁은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거의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웃는데 인사이저 팁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분은 조금 수줍음을 타서 크게 잘 못 웃는 부분이에요. 그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이돌 같은 경우 웃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되죠.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플리징 스마일 쪽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시면 본인은 기분이 좋아서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썩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 웃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 그 뭐랄까 비하하는 듯한 표정이 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불리하지. 그래서 뭐 흔히 많이 하는 연습이 나무젓가락 물고 웃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웃을 때 그러면 측절치하고 중절치의 인사이저 팁이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냐. 저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걸 인사이저 스텝이라고 불러서 분명히 차이가 있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저 차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미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었던 그 Q 몇에서 Q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서 이미 골랐어요. 이미 골랐었을 것 같습니다. 골랐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얼짱각도에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셀카를 상당히 많이 찍잖아요. 사람들이. 셀카를 상당히 많이 찍다 보니까 저거의 스텝의 차이가 안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레이펄슨, 일반적인 사람들은 없는 거를 좋아하는데 치과 의사들은 배울 때 저거를 스텝이 있는 걸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정치료 여기서 받아보신 분들이 대충 제가 보기에는 작아도 30%, 많으면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교정치료를 받으면 저기다 이제 브라켓이라는 걸 붙이게 되고 그 브라켓에다가 와이어라는 걸 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이트 와이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미리 프리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양을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래밍이 인사이저 스텝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원래. 그러니까 그냥 치료하면 인사이저 스텝이 무조건 생기는 거지. 근데 환자는 그걸 안 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안 원하면 그렇게 해줄 것인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일 수 있는데 어쨌든 치료를 할 때 교정 치료라는 거에 뭐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펑션을 리스토링 하는 것 자체도 교정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 뭐 들어줘도 큰 상관이 없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컴프리헨시브한 그 분석을 하고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좀 급속 교정으로 좀 많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중간에 그거를 프레퍼런스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이거 라인이 왜 안 맞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추가적인 치료라는 게 금세 바뀌지는 않거든요. 한 2, 3개월 이상 걸려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면 어떨까? 어떻겠어요? 치료를 다 받고 체어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미장원에 가면 그렇죠, 그죠? 예, 미용실에 가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데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 오브 더 비홀더가 돼서 보는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게 예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제너럴하게 배운 게 그 사람한테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약간 생각하셔야 되고 좌우지간 그러나 어떤 그 환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건강을 해치는 프린시플을 넘어서는 거면 절대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좀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고 그러니 사실은 요즘 환자들이 이렇게 유튜브 뭐 혹은 뭐 블로그든 어디든 많이 찾아봐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빨에서 막 밀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지 저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악 중절치는 뭐 여러 가지 발음도 중요한 부분인데 발음 부분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터칭하지는 않고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많은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8mm, 10mm로 되어 있는데 이 옆에 약간의 스텝이 있게 되어 있죠. 스텝이 약간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위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그림에서는 눈에 확 띌 텐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차이에서 확 띄는 게 뭐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확 띄지 않아요? 뭐가 띄죠? 누가 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터프록시멀 임브레이셜 그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 예, 상당히 그 사이언티픽한 텀을 써가지고 네, 세정이가 말해줬는데, 그쵸. 저거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그냥 얼핏 보면 저기 색깔이 만약에 빨간색이었다면 고춧가루가 끼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건 그러면 왜 생기는 거죠? 방금 저 부분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인터프록시말 임브레이저가 까맣게 보이는데 말했던 것처럼 왜 생기는 거지? 잇몸이 내려가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석이는 선행학습을 많이 했나 봐. 네. 좀 저희가 형태학적 텀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지발 파필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말이 방금 영석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잇몸이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저 부분을 진지발 파필라라고 부르고 진지발 파필라에 로스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보기 좋아요? 어때요? 보기 싫죠, 그죠? 당연히 보기 싫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이상한 점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 21번, 22번 위에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잇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에나멜 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상한 건 잘 감지를 하셨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그 부분이 이상해요. 그 부분이 이상한데 그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디스크립션 자체가 좀 약간 틀렸어요. 뭘까요? 네. 잇몸에 손상이 있어서 치근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 서준이가 뒤쪽에 디스크립션이 좀 잘못됐는데 앞쪽의 디스크립션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의 힌트라기보다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거에서 11번, 21번, 22번은 자연치가 아닙니다. 인공치예요. 인공치인데 매우 잘 만들어서 얼핏 보면은 특히나 여러분들로 이렇게 전달된 사진은 아마도 화질이 좀 줌으로 전달된 사진은 화질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조금 실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보는 사진이랑 똑같이 본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차실 수 있을 텐데, 예, 혜송이는 뭐랄까 숙취 음료를 마시고 있네. 네, 그래서 저 세 개는 자연치가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든 세라미스트라고 그러죠. 기공사 중에서 이제 저 세라믹을 하시는 분들이 도제를 올리시는 분들을 기공사 중에서 좀 약간 시쳇말로 보면은 최고로 쳐줍니다. 최고로 쳐주는데 그런 것 중에서 세라믹 마스터 같은 사람이 잘 만들어서 잇몸 색깔도 저렇게 핑크 세라믹이 있어요. 저거는 임플란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임플란트를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잇몸의 손상이 너무 커가지고 그 부분을 본인의 잇몸으로 이렇게 그래프트를 통해서 뭐랄까 수정을 못하고 결국은 보철물로 할 수 없이 수정을 했는데 그걸 상당히 비슷하게 잘 만들어 준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됐을 때 이제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을 이렇게 여기 잠깐 와봐 해서 이렇게 입술을 들쳐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근데 젊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들한테 저렇게 치료해주면 별로 좋은 치료는 아닌데요. 저런 치료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급, 고퀄러티의 치료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옛날 모습은 아니고 잇몸 질환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잇몸을 잃어버리게 되죠. 잇몸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필라는 뭐죠? 파필라는 여기 있는 게 이게 진지발 파필라잖아요. 이 사람은 파필라가 없지. 잇몸이 너무 심하게 특히 21번이 치주염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다 녹아가지고 뼈도 없고 하니까 파필라가 못 버텨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걸 그럼 빼면은 좋아지나? 네, 빼면 어느 정도 건강은 회복되지만 예, 빼도 이게 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금니나 이런 데서는 큰 상관이 없지만 앞니에 이 파필라가 차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싫죠. 아까 그 앞쪽에서 눈에 딱 띄잖아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이거는 어떤 논문이냐면 이렇게 보여줬을 때 비주얼 트래킹을 한 논문이에요. 보통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쳐다보는 이 사람의 집중되는 위치는 양쪽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첫인상에 사람들의 눈이 거의 이쪽으로 많이 집중된다라는 그런 논문이에요. 사람을 볼 때 여기에서 사람을 볼 때 보통 68번 이재령 학생은 어디를 보게 되나요? 사람을 볼 때 이재령 학생은
귀를 먼저 보게 되나요? 눈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을 먼저 보죠. 요즘 마스크를 껴가지고 특히나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거의 눈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 생기면 생각보다 상당히 거슬린다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더 거슬릴 가능성이 있고, 이 실험은 실제로는 일반인한테 한 겁니다. 일반인한테 한 거고, 우리는 뭐 이거 보면은 당장 보기 싫어서 이렇게 여기 좀 누워보라고 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근데 사실 저걸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이 핑크 에스테틱을 리허빌리테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 75%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75%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프로포션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을 때는 중절치하고 측절치 사이 위드스의 비율을 골든 프로포션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중절치 자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는 골든 프로포션이 아니라 그냥 비율로 봤을 때 가로가 세로의 80%가 되면 오른쪽 것처럼 21번처럼 되는 거고, 가로가 세로의 75%가 되면 왼쪽 것처럼, 그러니까 11번처럼 되겠죠, 그죠? 75%는 11번, 80%는 21번처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보기 좋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치아의 쉐입에 관한 얘기를 다음번에 혹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녹화해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치아의 쉐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스퀘어 쉐입도 있고요, 뭐 오벌한 쉐입도 있고, 트라이앵귤러한 쉐입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무슨 마치 MBTI처럼 그 퍼스널리티를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스퀘어 티스로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좀 강인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단호한 이미지 이런 거를 주게 되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줄 때 그 사람의 직업도 약간 고려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실제로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지만 어디 이렇게 뭐 예, 경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빡센 얼굴을 주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약간 저런 것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흰선 때문에 잘 안 보이시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진지발 라인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치아 자체만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아나토미 크라운과 클리니컬 크라운의 차이를 예, 이승표 교수님께서는 아마 오늘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아나토미컬한 크라운에 비해서는 클리니컬 크라운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어찌 해주면 좋을까요? 좀 보기 좋게 해주려면 진지백톰이라는 걸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토미하고 액토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미라고 하는 거는 일부를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액토미는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액토미는 ECTOM이고 앞쪽에 말한 토미는 TOM이죠. TOMY죠. 네, 죄송합니다. E가 아니고. 그래서 진지백토미, 뭐 진지보토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잇몸을 살짝 저기 라인 있는 데까지 스칼펠 혹은 뭐 블레이드로 잘라줍니다. 그럼 잘라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잇몸들은 그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자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라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이쁘게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 보통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얘기하는 켈로이드 타입 피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말고는 저걸 이제 예쁘게 저렇게 잘라주면 되죠. 사실 저거는 익세스하는 걸 잘라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항상 없는 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없는 걸.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필라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파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underlying supporting bone이 있어야 돼요. 뼈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살을 넣을 수 있지, 뼈 없는 살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셔가지고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의 치료하는 그 공간 내에 있는 의자를 뭐라고 부르죠? 유닛체어라고 부르죠. 유닛체어.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유닛체어에 앉아 계시는 환자분들을 플리징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분은 앞에 분에 비해서는 훨씬 시원시원한 일을 가지고 있고 약간 트라이앵귤러한 쉐입을 가지고 있죠. 그죠? 트라이앵귤러한 쉐입을 갖고 있는데 여기 파필라가 이렇게 이제 쭉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유스풀하고 좀 보기 좋은 걸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약간 좀 경쾌한 이미지를 주는 반면 또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좀 너무 과학에서 좀 멀어진 얘기이고요. 저희는 뭐 이걸 약간 과학적으로 볼 때 이 파필라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그 first tooth, 그러니까 11번, 12번 사이에 있는 파필라의 높이랑 12번과 13번 사이에 있는 파필라의 높이가 약간씩 달라요. 이건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접촉점, 컨택 포인트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택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슬린 빌드업을 한다고 해서 포셀린 빌드업 혹은 포셀린 컨투어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치아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 컨택 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하이톱 컨투어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희 치아 형태학 책에서는 하이톱 컨투어는 보코링구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는 미주오 디스탈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혼용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컨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인터프록시말한 투스 혹은 어제이센트한 투스의 얼라이먼트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12번이 만약에 오클루잘 방향 혹은 인사이절 방향으로 많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컨택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지. 이 치아의 컨택 포인트는 같다 하더라도 이 치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상적인 얼라이먼트일 때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저희 형태학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다뤄야 되는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내추럴한 투스, 이 사람은 연세가 꽤 되신 분입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알지만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상악의 전치, 상악 6전치 중에서 10번대하고 20번대를 단순히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색깔이 좀 달라. 그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꾸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이제 둘째 날이라서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해 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죠? 대부분 산과 들과 외국을 이렇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하시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매우 우울하고 몸도 피곤하고 뭐 지금 보니까 음료수도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한 10병쯤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익숙해지려면 좀 걸리는데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약간 더 어두운 색깔인데 어두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 명도의 얘기고 명도 말고도 실제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투명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이미 이 사람도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트랜스루센시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지금 오른쪽 왼쪽 얘기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환자의 오른쪽 왼쪽이에요. 여러분들도 10번, 20번 구분할 때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제가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그 11번대, 10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내추럴 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랜스루스탄 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20번대는 PFM, PFM이라고 하는 게 포슬린 퓨즈드 투 메탈이니까 포슬린이 뭐예요? 도제잖아요. 도제가 메탈, 금속에 퓨징, 융합되어 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안쪽에 있는 코핑이라고 부르는데 메탈 코핑 위에다가 도자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트랜스루센트 합니다. 어느 정도. 종류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러나 내부에 있는 코핑은 메탈로 되어 있는데 메탈 중에서 투명한 메탈 있어요?
잘 없죠. 네,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투명한 메탈도 있긴 한데 그건 잘 없고 실제로는 메탈은 그래서 불투명해요. 메탈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렇게 이제 한쪽만 해가지고 저렇게 3유닛 브릿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오른쪽하고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투명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도가 좀 더 높은 재료는 없나? 있죠. 올 세라믹을 쓰면 됩니다. 올 세라믹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라믹 자체는 좀 투명해요. 근데 투명한 재질의 세라믹일수록 좀 많이 약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뭐 최근에 지르코니아, 뭐 보통 지르코니아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는 썰코니아 뭐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걔네들도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투명도까지 사실은 잘 맞춰줘야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저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밤에 어디 나이트에 갔다 그럴 때 형광의 불빛에 비쳤을 때도 색깔이 다르게 표시납니다. 그렇게 마치 무슨 감지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춤추다가 제 이 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look at the enamel this PFM bridge has worn away라고 돼 있는 부분 글자가 보이실 텐데 도자기가 어떤 재질이에요? 재료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텐데 도자기는 브리틀하죠. 브리틀. 잘 깨져요. 뭐 컵이나 이런 거 그 사기컵 이런 거 잘 깨보셨죠. 그죠? 실수로 깨보셨을 텐데 혹은 뭐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컵 깨가지고 이렇게 막 미안한 얼굴로 이런 적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이걸 마모 저항도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치아들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 얘 때문에 얘가 닳아서 없어지고 이쪽은 괜찮아요. 자연치는 서로 똑같이 다른데 PFM 같은 걸로 놓으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닳아서 잘 보면 안에 덴틴이 지금 이 덴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덴틴이. 제일 바깥쪽에 에나멜 안에 덴틴이 드러나 있고 이게 자꾸 갈면 어떻게 될까? 자꾸 갈면 펄프까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잘 보시면 이쪽은 일단 이가 낮아. 얘보다 높이가 낮아요. 이건 문제 없을까? 아까 처음에 조영석 학생이 얘기해가지고 교합이 잘 안 맞는다고 했는데 교합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교합이 잘 안 맞아서 높이가 잘 안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를 그냥 교합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샤핑 무브먼트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라인딩 같은 거를 하게 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컨시퀀트한 문제가 뭐가 생길까? 얘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 위에 있는 애가 계속 내려올 수 있지. 그러면 원래는 중절치하고 측절치에만 인사이저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중절치끼리 인사이저 스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럼 문제죠. 그죠? 이 사람은 봤을 때 지금 중절치하고 측절치 사이에 인사이저 스텝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특히 보철물은 그냥 없죠. 그죠? 보철물은 없고 여기는 살짝 있으랑 말랑하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가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림에서 지금 11번은 PFM입니다. PFM. 저렇게 밝은 빛을 비춰놓고 보면 안쪽에 있는 메탈의 그림자가 돼 있고 저거를 아주 그러니까 뚫어지게 보게 되면 그 표시가 금방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치아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기 치아를 잘 지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치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자기 치아처럼 잘 그렇게 보존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특별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다음번에는 아마 대구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따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황인호 학생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단체 카톡방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의 단체 카톡방은 따로 만드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거나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뭐 그 꼭 질문에 대해 사람 없죠? 예, 꼭 질문에 대해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끝내기 전에 또 정리해야지. 예, 제가 커피를 보내드릴 분이 네, 7번 학생 그다음에 아까 또 누구였더라? 누가 좀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요. 기억력이 예, 붕어 수준이라서 다 까먹었는데 10번 학생하고 그다음에 6번 학생, 44번 학생 그 정도인가요? 혹시 자기가 81번 학생도 있고 네. 81번 학생도 있는데 지금 적어야겠다. 네, 지금 적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포함이 안 된 학생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7번, 10번 그리고 81번 또 누구지? 44번. 그죠? 더 있나요? 네, 더 없으시면 네, 다음번에는 네, 더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학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